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날이 바뀌어서 벌써 목요일 새벽입니다. 어제 1월 8일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저는 몹시 분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쉴 수 없는 뉴스가 터졌군요. 제가 이미 수차 예측한 대로 추미애 장관은 거칠 것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라기보다 거의 쿠데타 수준이 되거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죠.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 하명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모조리 잘랐습니다.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하나같이 좌천당했습니다. 한직으로 쫓겨났죠. 오늘 법무부가 단행한 고검장과 검사장급 32명 승진 및 전보 인사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발 쿠데타입니다. 이 나라 권력에게는 체면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닷새 만에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검찰청법을 무시하기까지 하면서 전격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수사 인력을 좌천시키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정광석화처럼 휘두른 인사권인데 그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데타 수준입니다. 이 인사를 예측한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요일 대학살이 벌어진 것이죠. 이 정권은 정말이지 안면도 체면도 없습니다. 언론은 유배 좌천이라고 표현했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들이 하나같이 뒷방으로 내몰렸으니 말입니다. 아마 이 인사를 본 일선 검사들은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들은 이 경험으로 앞으로 더욱 권력에 충성하겠죠. 그러면 추미애발 검찰 인사를 볼까요? 먼저 문제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뒷방 늙은이죠. 조국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분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제주지검장 가시조림 제대로 먹게 생겼습니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이 됐군요. 강남일 대검 차장은 대전 고검장으로 쫓겨났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가깝다고 소문이 났던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한직 중에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동훈 검사와 박찬호 검사는 이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2, 3차장을 맡았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를 도맡았던 검사였습니다. 그때는 칭송을 엄청나게 받았죠. 솔직히 말해 한때 우리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았던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장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리다가 이번에 내쫓겼습니다. 문자 그대로 토사구팽을 당한 겁니다. 놀랍게도 제 예측은 전부 맞았습니다. 정말 제가 놀랄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부장을 지냈던 법무부 이승윤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영전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도 그 대학 나왔습니다. 이래도 정말 되는 겁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인 배성범 검사장은 예측대로 5개월 만에 고검장으로 승진한다는 명분을 받고 법무연수원장으로 갔습니다. 쫓겨난 거죠. 나흘 전 제 예측대로 승진성 좌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빅5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인사죠. 배성범 검사장은 조국 일가를 수사했고 조남관 검사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그러니 제 밑을 닦아주는 놈을 승진시킨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미운 놈들을 단칼에 죽인 대학살이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은 하나같이 좌천당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런 일을 퇴인이 해도 정말 괜찮다는 겁니까?
정말 내일이 두렵지 않은 겁니까? 자, 이제 정치권 반응을 볼까요?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얼굴이 부끄러우는지 서면 브리핑을 했더군요. 분위기 쇄신과 조직을 재정비함으로써 계획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변명성 멘트도 했더군요. 인사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검찰의 태도는 법률에 따른 절차와 권한, 위계 등 조직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마디로 하면 반항하지 마라. 까불면 다친다. 이런 말이죠. 자유한국당은 가벼운 몸부림에 그쳤습니다. 이게 야당입니까? 누가 봐도 청와대 수사는 말하는 것이다. 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self 면죄부용 인사 폭거다. 이 말을 하면 야당으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까? 이러니 웰빙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닌가 합니다. 자, 당사자인 검찰은 기강했습니다. 보복성 인사, 코드 인사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마구 쏟아져 나왔죠. 이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냐, 이런 반응이 쏟아졌지만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검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늘의 검찰 인사는 불행하게도 제가 이 방송에서 한 예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의 검찰 인사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의 단맛 때문인지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토사구팽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부의 권력은 과유불급의 이치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도끼로 그들이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죠. 이제 자정 능력을 잃은 권력은 캄캄한 절벽 아래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번 인사는 명백한 인사권 남용입니다. 수사를 받는 자들이 수사를 하는 검사를 교체했는데도 역사가 침묵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조국의 저 정경심이 때마침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더군요. 서울지법 형사비 25부는 차후 신문기일을 별도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보석을 허가하겠죠. 이제 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으니 말입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 운운하면서 보석을 허가할 겁니다. 그러니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어떻든 추 장관은 역사의 이름을 제대로 남기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녀는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더군요.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총장의 견해를 듣는 시간에 대통령을 만나서 지침을 받은 거죠. 그런데 면담 시간도 배석 인사도 청와대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그래도 뭔가 찔렸는지 마지막까지 이번 검찰 인사가 법률 위반인지를 따졌다는 겁니다. 결론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 인사안을 보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후문입니다. 정말 코미디죠. 하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안을 미리 본들 무슨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인사권자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니까 말입니다. 자, 다른 뉴스 2개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란은 이라크 안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었죠. 거셈 솔레이마니 피살에 따른 보복입니다. 이란은 미국 측의 사망자가 80명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피해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없겠죠. 미국이 그것까지 속이지 못하니까요. 아침에 이 뉴스가 나오자 문제는 우리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했다는 겁니다. 참 재밌더군요. 보수 정권 아래서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도 주식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대단히 흔들렸습니다. 기관들이 물량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부터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란은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때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용에 불과합니다. 쇼한 거죠. 정밀도도 떨어져서 미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
미군의 피해가 있었으면 트럼프도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문제는 이제 미국은 북한 말고도 이란의 핵무장에도 대처해야 한다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올 11월 초에 대선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악재죠.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무언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대상이 이란이 됐든 북한이 됐든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결정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트럼프 낙선과 연결되겠죠. 이래저래 북한 김정은 또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한국당이 총선 99일을 앞두고 인재영입에 나섰습니다. 발표된 명단을 보니 참 재밌더군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국회가 그런 겁니까? 국회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드러났더군요. 이번 영입인사는 체육계 미투 1호 김문희 고향 테니스 아카데미 코치 그리고 탈북 인권 운동가 지승호 나우 대표가 주인공입니다. 지승호 나우 대표는 미국 업에서 목발을 드는 제스처를 보여서 전 세계 주목을 받는 사람이죠. 어쨌든 오늘 한국당은 의원회관에서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10월 말 박찬주 육군대장 영입 쇼를 펼쳤다가 역풍을 맞은 뒤에 두 달이 훨씬 지났었죠.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두 분 다 훌륭한 분인 건 분명합니다만 제가 황 대표에게 묻고 싶은 건 그 두 분이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자리입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적 의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모시겠다고 한 분이 단지 대중적 관심이 쏠리는 인사일 뿐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굳이 한국당에게 표를 던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인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당도 민주당처럼 감성정치, 이미지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한국당이 민주당처럼 이미지 정치에 몰두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찬바람이 불지만 곧 봄은 옵니다. 그게 이치죠.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